자, 여러분들이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 1차 필기시험이라든지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출제 기준이라든지 합격 기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다가 수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OT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첫째, 자, 필기, 요 1차 필기 과목을 보면요. 첫 번째 1과목이 산업위생학개론. 산업위생학개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작업환경이라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 측정 및 평가. 자, 3과목이 작업환경관리 대책. 자, 네 번째가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 산업 독성화. 요같이 요 5과목은 기사 시험일 경우에 기사의 과목이죠. 근데 우리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산업기사는 자, 요 산업위생학개론은 똑같아요. 1과목. 그리고 작업위생 측정 평가 이것도 같아. 2과목. 근데 3과목에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작업환경관리 대책이라고 하냐. 작업환경관리. 그리고 자, 4과목이 산업환기. 산업환기. 이렇게 지금 4과목으로 다 구분이 되죠. 산업기사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우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기사가 5과목, 산업기사가 4과목이지만, 이 4과목도 이 속에 전부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자, 여기 우리가 산업위생학개론에서 요 내용을 보면, 출제 기준의 주요 항목에서 보면은, 여기 산업위생학개론에서, 위생학개론. 자, 여기 첫 번째 산업위생개론. 산업위생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개요. 우리 출제 기준에 개요라는 말은 없지만 산업위생 개요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 출제 시험 과목에 들어있고, 두 번째가 인간 및 작업환경. 근데 여기 인간이 우리 인간공학에 관계되는 내용이 인간공학에 관계되는. 자, 인간공학은 어떤 기계나 기구, 설비, 물자 등 물적인 조건을 인간에게 조화시키기 위한 학문이 인간공학이죠. 그래서 인간과 작업환경. 자, 세 번째 실내환경. 그래서 뭐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라든지 우리 법규,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계된 내용부터 들어있죠. 자, 네 번째가 관련 법규고. 이 관련 법규가 많아요. 우리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그래서 노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거에 관계되는 안전보건규칙에서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 자, 각종 고용노동부 고시, 즉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관계되는 관련 법규. 이제 우리 시험에 관계되는 것만 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가 자, 산업재해. 요 산업위생학개론은 지금 요와 같이 요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산업기사도 똑같고. 근데 요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 요건 간단하게 첫 번째 측정, 분석. 측정하고 분석하고 우리 분석법, 우리가 아주 우리 시험에 관계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 또 원자 합강법, 이런 분석하는 기법, 검지관법, 해서 이 분석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두 번째가, 자, 유해인자 측정. 유해인자 측정. 유해인자 하면은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생물학적 유해인자, 우리 법규에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유해인자들을 측정하는 그 항목이 돼요. 그리고 자, 평가 및 통계. 평가 및 통계. 요 세 가지에 관계되는 자우유해성 측정 평가. 사실 내용은 우리 1과목보다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요. 요 내용으로 달았을 때는. 자, 여기 이제 자우환경관리 대책. 요 자우환경관리 대책은 요 세 가지를 다 구분하는데, 첫째가 산업환기. 이제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산업환기. 두 번째가 작업공정관리. 작업공정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자, 개인 보호구. 그냥 보호구에 관계된. 그러니까 보호구에 관계되는 것이 이 자원관리 대책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했을 때,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자, 여기서는 온열 조건. 온열 조건. 두 번째는 기압, 압력에 관계되는 이상기압. 이상기압.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소음 진동. 특히 소음 진동. 요 소음 진동에 관계되는, 여기 물리적 유해인자. 여기서 이제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요 소음 진동 측정에 관계되는 내용이 또 여기서 작업위생 측정 평가 여기서도 나오죠. 계산 문제로서 여기하고 요 소음 진동은, 여기서 제2과목에도 나올 수 있고, 제4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네 번째가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그리고 여기에 요 방사선, 요 속에 조명까지요. 조명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에 관계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조명, 조도, 요거에 관계되는 것이 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산업 독성학 했을 때, 산업 독성학. 자, 입자상 물질. 그 입자상 물질은 먼지, 분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먼지나 분진 같은 거. 두 번째가, 자, 유기. 화학적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즉, 화학물질, 유기화학물질.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기용제에 관계되는. 그리고 세 번째, 산업독성. 산업독성. 그리고 네 번째가, 자, 인체 구조 및 대사. 이런 식으로다가 주요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요 산업기사에서 요 1과목, 2과목 같은데, 요 3과목에 좌우환경관리에서, 여기 딱, 자, 여기 좌우환경관리 대책하고 틀려요. 여기가 입자상 물질이 여기 들어가. 산업기사에서. 입자상 물질은 산업 독성학에 들어가 있죠? 기사에서는 산업 독성학 속에. 산업 독성학이 입자상 물질. 자, 이 입자상 물질. 그리고 이건 산업 독성이에요, 독성학. 근데 독성학에 화학적 물질, 다음에 산업 독성이 아니라, 요게, 지금 산업 독성이 아니라 중금속. 중금속에 관계된 중금속에 관계된 거, 화학 물질에 관계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산업기사 출제 기준에서는 빠져 있지만, 근데 시험에 나와요. 빠졌다고 할 수가 없어. 여기 조금 강만 약간 축소되지. 그리고 두 번째, 요 입자상 물질. 자, 작업 공정관리. 이건 똑같다. 보호구. 그리고 산업 독성화요. 산업 환기. 마지막에 산업 환기 과목에 작업 환경 관리 대책에서 요 산업 환기 내용은 똑같으죠. 여기 있는 산업 환기나 여기 산업 환기, 요 산업 환기 속에는 이게 아주 산업 환기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1차 필기 시험에서는 작업 환기 관리 대책이나 또 산업 기사에서 산업 환기 요 과목 20문제로 나오지만 우리 실기 시험에서도 이 실기 시험 전체에서 나오죠. 우리 실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산업 환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 첫 번째 환기 이론. 그리고 환기는 크게 전체 환기.
전체 환기를 희석 환기라고도 하죠. 전체 환기. 세 번째, 국소 환기. 국소 배기 장치 같은 거. 그리고 환기 시스템. 환기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요 네 번째 과목 산업환기에서는 요것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게 우리 요 기사에서는 자, 요 산업환기나 작업공정관리, 보고 요게 세 가지가 하나로 또 합쳐서 나오죠.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는 약간 산업기사에서 과목 하나가 줄어들면서 자, 산업 독성에 대한 거, 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들은 여기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가 여기 들어가죠. 지금 요 작업관리 대책에 요 작업공정관리만 아니라 여기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도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할 때는 산업기사 위주로 강의하지 않고 기사 위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기사 위주다 공부를 해주면은 당연히 포함돼. 자, 모든 어떤 우리요 기사 시험 과목에 산업기사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거. 약간 좀 빠지는 거,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빠지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과목에 나타나듯이 기사와 산업기사는 과목 수가 줄고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된다는 것 뿐이지 똑같다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합격 기준이 요 출제 과목이 와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는 합격 기준 아주 중요하죠. 과락 없이 평균 7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데, 평균 60점 이상 되는데, 과락이 없어야 돼, 과락. 그럼 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해요.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해요. 40점 미만. 그럼 40점은 과락이 아니야. 한 과목에 20문제 나오죠. 한 과목에 20문제 나오는데, 요 20문제 중에 20문항 중에 자, 0.4. 그럼 8문제죠. 8문항 맞추면은 과락이 아니야. 8문항 미만 7문항 맞춤이 있으면은 평균이 7점에도 불합격이에요. 1차 필기시험에서 불합격이죠. 그래서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한 우리가 시험 준비 이 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한 공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아니, 시중에서 책 써다 혼자서 공부해도 한 6개월, 1년 공부하면 되죠. 근데 시간이 그만큼 들고 또 본인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전부 파악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 중요한 게 뭐다? 어떤 중요도를 파악하고 또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다. 문제 개형을 파악하는 중요도를 파악하고 문제 개형 파악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 학습 요령에 대한 거에서 학습 요령은 학습 방법, 학습 기술이에요. 공부 기술이죠, 공부 기술. 이건 기술이에요, 요령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라든지 어떤 상대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에서는 상대평가를 할 때는 만점을 맞아야 되죠. 왜? 순위에서 자, 결정되니까. 10명뿐이 안 뽑아. 100명뿐이 안 뽑아. 그럼 그 100등 안에 들어야 되고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자격증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되죠. 근데 60점을 목표로 하면 잘못하면 6점 밑으로 돼서 평균이 60점도 안 되고 또 과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 목표 점수를 자, 70점 이상 맞은 수는 70점 이상, 70점. 그리고 거꾸로 7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70점, 자, 30점은 틀려야 돼. 70점은 내가 맞아야 되지만 30점은 틀려야 된다.
30점을 틀리는 것도 쉽지 않죠. 어려워요. 공부를 한 상태에서는. 보통,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균 70점 이상, 영어 목표 점수를 평균 7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과목 중에, 자, 여기 우리가 기사는 지금 5과목, 산업기사는 6과목, 자, 4과목 이와 같은데, 자, 여기 우리가 요 평균 70점 이상 맞추기 위해서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 가장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구분이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가장 쉬운 과목을 산업위생학개론을 해요. 산업위생학개론. 가장 쉬운 과목. 산업위생학개론. 산업위생학개론. 그럼 산업위생학개론. 그 가장 쉽다. 산업위생학개론은 가장 쉬운 과목은 80점 이상 맞추는 거예요. 80점 이상. 자, 가장 쉬운 과목은 80점 이상. 이걸 꼭 명심을 해서. 그러니까 요 쉬운 과목 80점 이상 맞추기 위해서 쉬운 과목을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더 넓게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요 중에서 어려운 과목.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장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과목은 이거는 반만 맞아도 돼. 사실 50점. 근데 반을 맞으려고 하다 잘못하면 과락에 걸리니까. 자, 이거는 60점 이상. 가장 어려운 과목은 자, 60점 이상 오자. 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건 어떤 분은 자원관리 대책. 여기 이제 산업환기. 또 어떤 분은 우리 여기 지금 요 과목에서 산업독성학. 화학적 요소가 많으니까 오히려 산업독성학이 산업독성에서 자, 입자상 물질도 그 내용이 많고 또 유기용제에 관계된 유기화학물질, 유기화학물질에 관계되는 그 내용도 많고 우리 산업독성에 관계되는 중금속에 대한 것도 가장 우리 중금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납이죠. 납, 그 다음에 수은, 그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에 크롬, 뭐 비소, 망간 등 거기에 각종 특성이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중금속에 지금 자, 걸렸을 때 거기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그 내용적으로다가 자,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산업 독성이 될 수도 있고 작업환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쉬운 과목은 이 산업위생학개론이 가장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쉬운 과목은 더 자, 우리가 많이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고 어려운 과목은 20개 중에서 반이면 50점이죠. 그 반 중에 반에서 10개만 더 맞아. 60점. 100개 중에 자 20개 중에 60점. 12개만 맞으면 되죠. 20개 중에 10개, 2개만 더. 이거 같이 그럼 보통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뭐 무난하게 보통 정도 된다. 어렵지도 않고 가장 또 쉽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70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은 자 60점, 쉬운 과목은 80점, 보통 과목은 70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산업위생에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1차 필기시험은 그래서 기사가 이제 120문제. 120문제. 그래서 20문제씩 해서 20문제씩 해서 5과목. 120문제 아니라 100문제죠. 100문제. 이거 같이. 산업기사가. 자, 80문제. 그 80문제는 4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문제씩 4과목. 4과목 80문제죠. 근데
각 과목에, 이건 제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은 과목이 지금 제3과목, 작업환경관리 대책 기사에서, 또 산업환기, 산업기사에서는 산업환기. 근데 이 작업환경관리 대책과 작업환경관리 대책, 이 우리 지금 기사에서 작업관리 대책이고,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산업환기라고 하는데, 작업환경관리 대책에 이 산업환기가 들어있죠? 기사, 산업기사. 여기에 지금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제1과목에도 계산 문제가 일반적인 제일 구하는 거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고, 계산 문제가. 또 거기 인간과 인간 및 자원환경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지금 또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고. 근데 이 과목 측정 및 평가,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상당히 나오죠. 제2과목에서 우리가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 자 우리가 산업기사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여기에 계산.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 제3과목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제4과목 우리 기사에서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에서, 특히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에서 온열 조건에서 습급 온도 지수가 WBGT 습급 온도 지수 아주 중요하게 특히 소음 진동에 관계되는, 여기서 소음 진동에 관계되는 이 내용은, 자 위생 측정, 위생 측정 및 평가, 여기에서도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자 우리가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4과목이죠 기사에서는. 그리고 자 산업기사에서는 작업환경 관리, 그 내부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있죠.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에서 즉 특히 소음 진동, 요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이 그럼 전체 우리가 100문제 중에서 80문제에서 10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문제 중에서 거의 많게는 50%까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1차 필기시험에서. 근데 2차 실기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거의 30% 이상, 많게는 70%까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실기는 나중에 이제 실기 OTC가 다시 있지만, 요거는 문항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우리 출제 기준에는 12문제에서 20문항까지 출제되는 것보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22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나 또 산업기사, 거기서는 필답형, 실기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2번 봐야 돼. 이번 일요일에 필답형 시험을 보면 그 다음 주에 작업형, 실제 컴퓨터를 보고 위험 요인을 찾고 안전대책 수립하고 이런 작업형이 있는데, 우리 산업위생관리 기사나 산업기사는 실기의 필답형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와. 거의 18문제, 12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거의 20문제 가까이 실기시험에 요구하지. 한번 보면 끝이야. 여기서 점수 나오면 되지. 그리고 1차 필기시험에 관계되는 것이 실기시험에 나와요. 1차 필기시험하고 관계없는 것이 실기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산업위생관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필기시험에서도 이 계산 문제를,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 일단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시켜서 자 계산기에서 답을 내고, 요거를 연습하는 거. 근데 이 공식이 약 몇 개 정도 되느냐면, 몇 개 정도?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아주 중요한 한 60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려. 그리고 나머지 40개도 외울 수 있어요. 아니 공식은 외우면 돼. 외우는 거는 하면 되죠. 자 써보고 그 실제 문제를 적용시키고. 그래서 요 계산 문제 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 쭉 우리가 제2
이 과목에 위생 작업 위생 측정 평가에서 농도를 구하는 것이나요? 아주 많이 나와. 근데 요 농도를 구하는 요 단위가 주로 농도 단위가 여기 미리그램 per 큐비미터. 그럼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큐비미터는 부피 아니야, 부피. 부피에 대한 미리그램은 미리그램은 무게야. 요 개념, 계산 문제는 기본적인 그 개념, 요거를 딱 이해해서 무슨 공식 같은 거 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요 개념, 문제의 농도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요게 단위에 관계되는 요 개념, 요게 거기 확실하게 접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 무게는 어떤 분석량이 될 수도 있고, 분석량이 될 수도 있고, 또 측정량이 될 수도 있고, 측정량. 근데 좌우지간 무게를 더 적어. 그럼 여기 우리가 부피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체적, 기적, 용적 여러 가지 표현. 시료 채취량 주로 시료 채취량.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 중에 무게다 부피다 이렇게 바로 요 그대로다 이렇게 무게다 부피다 요걸 그대로다가 나타내지는 않죠. 단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벤젠이 벤젠 측정치가 10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 공기 채취량이 채취량이 요건 이제 부피로다가 이제 주어지죠. 시간당 10리터. 그러면 마이크로라. 이게 무게구나. 여기 시료 채취량이 시간당 10리터. 그럼 10리터 per hour. 10리터. 요게 부피다. 요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 그 문제 풀다고 하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제가 아주 많이 강의하면서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 단위 환산이에요, 단위 환산. 단위 환산에 관계되는 요 개념만 극복이 되면은 아주 쉬워요, 계산 문제가. 공식은 외워지게 돼 있어. 그 공식이 외워지고 단위 환산 개념이 머릿속에서 딱 확고하게 정립이 되면은 계산 문제가 오히려 이론적인 내용보다 더 쉽다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한 번 익혀지면은 잊어먹지 않게 되죠. 그 중요한 거는 1차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만 맞추면 실기 공부할 게 없어요. 실기 공부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다시 이제 계산 문제는 한 번 풀 줄 알면은 2차 실기 때 가서 그건 풀게 되는 거예요. 보면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암기할 거. 눈으로다가 봐서 익혀놨던 것들 내기 줘서 찾았으니까 이제는 써야 되죠. 모의 종류를 3가지 쓰죠. 모의 종류를 4가지 쓰죠. 우리가 어떤 사이클론이 장점에 관계되는 사항을 3가지 쓰죠. 이걸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외워야 되지만, 근데 계산 문제가 70%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기에서. 그만큼 50% 보통 30%에서 70%, 50%는 보통 나오니까 계산 문제 50% 나와. 계산 문제만 극복이 되면은, 정복이 되면은, 이제 실기시험도 아주 쉽게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 그대로 줬을 때, 요 10마이크로면. 무게. 그리고 요 시간당 10리터 아워. 시간당. 여기 이제 분수가 이제 주어지죠? 몇 분이다? 30분이다. 그럼 요 시간은 단위 환산, 1시간은 60분. 그래서 요 시간이 없어서 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리터를 요 큐비미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단위 환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캔슬될 수 있게, 없앨 수 있게. 그래서 요 리터이 큐비미터로 바뀐다. 1큐비미터는 1000리터이다. 리터 없어져. 그리고 요 마이크로그램이라서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 바꿔야 될 거 아니야. 1g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딱 박혀 있을 때 단위 개념 1g은 1000mg.
자, 이거는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 그러면 1mg은, 그죠?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 되죠? 6승. 이게 머릿속에서 탁탁 나와야 돼요. 요 기본적인 요 개념에 대한 거. 길에 대한 거, 무게에 대한 거, 뭐 온도에 대한 거, 압력에 관계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다가. 또 우리가 화학적인, 즉 일반 화학적인 농도에 관계되는, 자, 우리가 몰 농도라든지, 노르말 농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요걸 이제 단위 환산하는 거. 그 여기 없어지려면 밑으로 나와요. 밑에 있어야죠. 자, 미리그램과 마이크로그램 써놓고, 마이크로그램 없어져.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마이크로그램 없어져. 미리그램으로 환산됐죠. 곱하기로다가 해나가면 돼. 이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익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개념.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나오는데, 요 ppm이라고 하죠. 1ppm은 10의 6승. 그죠? 10의 6승. 자, 그러면 요 100만 분의 10의 6승분의 1이잖아. 10의 6승분의 1.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퍼센트로 바꾼다면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요거 10의 저성, 요거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 1ppm은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기본 개념으로다가.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 산업, 위생관리 기사나 산업기사나.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죠? 이해를 하고, 자, 어떤 거요. 주로 우리가 틀린 걸 찾고, 옳은 걸 찾고, 이러면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근데 옳은 것을 찾는 어떤 경우에서 어떤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그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철저히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자, 문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요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하죠. 별표 셋이다. 별표 셋 하면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책에 꼭 표시를 해줘야 되죠. 별표 셋.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고. 그 제가 문제를 꼭 요 문제는, 요 내용은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돼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줘요. 문제 경을 파악하는 거.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커버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듣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문제 푸는 요령, 답을 찾는 요령. 그거는 결국 문제를 풀어서, 자,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5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면은 반드시 떨어질 수 없어요. 거기서 그대로 또 나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별표 셋. 보통 중요하다, 별표들. 그리고 이제 별표 하나 했을 때, 중요하다, 별표 하나 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험이 나왔던 적이 있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나온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별표하는. 근데 사실은 별표 3개짜리, 별표 2개짜리 요것만 철저히 공부를 해주면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죠. 별표 하나는 요걸 다 했을 때 그래도 여유가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했을 때 요 별표 하나까지 해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는 이유는 좀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 중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제대로 하면은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게 되죠. 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 과목에 관계되는 쉬운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이다, 자, 계산 문제다, 자,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라는 걸 머릿속에 확고히 심어두고, 자, 요령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제가 강조를 하죠. 자, OT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